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 오늘 KT 유무선 인터넷망 오류로 부산시 전역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필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음식점 PC방 할 것 없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향후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구 남천동의 한 음식점. 카드를 긁어봐도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십 차례 시도해도 결국 실패하자 현금으로 계산한 뒤 식당을 떠납니다. KT 유무선 인터넷망이 먹통이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필 점심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즘에 거의 카드만 들고 다니시니까 카드 아니면은 전화기로 결제를 하시니까 하여튼 좀 애로사항이 많았죠. 일부 매장에선 배달 주문이 아예 끊겨버리거나 무인 주문 키오스크가 작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점심 장사밖에 안 되는데 그 찰나에 배달이 아예 안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매출 같은 경우도 거의 진짜 한 20%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무인 주차장에선 카드 결제가 안 돼 차량들이 30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PC방에서는 인터넷이 끊겨 손님을 강제로 내보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자리 인터넷도 다 안 되고 카드 결제 음료수나 이런 거 사 먹는 것도 이런 것도 안 되고 매장 전화도 안 되고 그랬어요. KT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사고라고 했다가 라우터 오류라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한쪽에 좀 데이터나 트래픽이 몰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배하는 그 라우팅 오류가 좀 있어서요. 키오스는 좀 아닌 걸로 내가 봤는데 좀 더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만큼 자영업자 등 피해 규모와 범위도 커 보상에 대한 논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10억 점핑 몇 건이면 투자자들이 줄을 설 것이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말입니다. 아파트 호가담 앞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대화방을 만든 입주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입주민 700여 명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 10억대 매물이 아파트 자존심을 구긴다. 전망 상관없이 평당 6천 이상 가는 게 맞다. 5에서 10억 점핑 몇 건만 생기면 투자자들 줄 선다며 아파트 매매가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 일색입니다. 지난 5월 이 아파트 230제곱미터형이 24억여 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는데 몇 달 뒤 같은 평수가 22억 원의 급매물로 나오자 물건을 올린 부동산 중개소를 콕 집어 상호와 공인중개사 연락처까지 SNS에 공유했습니다. 대화방을 만든 이 입주민이 앞장서자 다른 입주민들도 문자 폭탄 가자, 불매하자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30억이 안 되니까 안달이 난 거예요, 입주민들은. 누구한테 이 원죄를 뒤집어 씌우냐면 부동산들이 다 이거는 희생양을 찾은 거죠. 이렇게 입주민들의 공격 대상이 된 부동산은 확인된 것만 3곳입니다. 금액이 좀 싼 것 같다고 해서 또 한번 내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맞는 금액이 네, 맞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신고를 받은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단체 대화방을 만든 입주민은 결국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지수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좀 보고 여기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현재경찰에 수사 의뢰를. 그런데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이 왜 죄가 되냐며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2022학년도 새내기가 될 고3 수험생 수는 올해 대학 입학 정원보다 2만 명 이상 줄어듭니다. 이런 위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가시화됐는데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가의 벚꽃 엔딩 괴담, 정말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 MBC가 대학 위기 예측 연구를 의뢰해서 살펴봤더니 10년 뒤엔 전국 대학의 3분의 1이 폐교 위기를 맞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폐교된 부산의 한 대학. 문은 굳게 닫혔고 내부는 방치된 채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상권은 초토화된 지 오래입니다. 전부 다 가게들이 문 닫아요. 우리는 전기세도 뭐 올게 내니 못 내니 이러는데 완전히 여기가 죽은 길 정도가 가면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섭게 줄어드는 신입생 수. 그나마도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요즘에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립대학도 아닌 지방의 작은 사립대학으로서 아무래도 무교가 폐교하는 그런 상황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내년도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졸업하면 되는데 저희 밑에 이제 3학년, 2학년, 1학년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교가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돌까 봐. MBC가 부경대 지방분권 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인적 자원 변수 8개, 등록금 의존율과 기본금 등 재정 항목 14개 변수를 다차원 분석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4년제 종합대학 203곳 중 3분의 1이 10년 안에 문 닫을 위기를 맞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3곳의 학교가 폐교 위기입니다. 내후년 12곳, 2024년 2곳, 10년 뒤면 70곳이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폐교 위기 70곳의 대학 중 절반 이상, 55.7%가 비수도권 지역대학입니다. 사실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학들 간에 굉장히 자율적인 바탕, 그러나 국가 지원을 확실하게 받는 방식으로 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각 대학의 폐가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60%를 적용해보면 향후 10년 안에 폐교하는 26개 대학 가운데 69%인 18곳이 지역대학입니다. 전국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수는 21만 1,300여 명. 이들 중 상당수는 지금부터 실업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 오늘 부산시가 이를 포함한 종합 프로스포츠 육성책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에 새 사직구장을 건립하고 구덕운동장은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신축됩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새 사직구장 신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후한 사직구장을 헐고 최대 3만석 규모의 새로운 개방형 야구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사직벌을 안방으로 쓰고 있는 롯데자이언츠도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기로 했는데 새 구장을 지은 창원, 대구의 사례에 비춰볼 때 1,500억 원 건립비 가운데 30%가량은 롯데 측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와 어떤 그 관계를 맺어오면서 사랑을 받아왔던 구단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도 부산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8년 준공된 구덕운동장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축구 전용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그동안 다목적 구장으로 마구잡이 사용되던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잔디가 훼손되면서 대규모 경기 유치가 무산되기 일쑤였고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축구 전용 구장이 없어 건립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새로운 구덕운동장도 프로축구 아이파크의 모기업 민자 유치 방식으로 최대 2만석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강서에 짓느니 어디에 짓느니 논의만 무성했는데 이번에 이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 구덕운동장을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KT농구단의 연고지 이전을 계기로 부산 지역 프로구단의 경기장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진흥조례도 올해 안에 제정하고 부산을 연고로 하는 제4의 프로구단 창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도 프로스포츠단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나 1인 1스포츠 지원 등은 이미 14년 전 추진했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칫 또다시 선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해수부의 북항 재개발 사업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예산 떠넘기기와 공공성 부족 등 문제가 많다는 질책이 이어졌는데요. 잘못된 유권 해석까지 내세우며 고집을 피우던 해수부는 결국
법제처 문의를 통해 지역 의견 수용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부가 주최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 공청회. 전문가들은 트램 시설과 차량을 분리해서 차량 부분은 부산시가 구입해야 한다는 해수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철도와 시설을 분리하는 사업이 유례가 없고 국토부 유권 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허위로 판명됐다는 겁니다. 수도권에는 지금 GTX ABC가 나지고 있고요. 그걸 연결하는 SBRT라든지 PM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온전히 그 사업 지구 내에서 사업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철도는 차량뿐 아니라 운영 체계까지 포함한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렇게 당연히 국가재정법상에서 국가에서 돈을 줄 때도 철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 차량 비용을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도로랑 다르게. 공원 부지를 항만시설로 변경하는 등 해수부가 무리한 사업 변경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무시한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유권 해석으로 장관이 국감에서 사과까지 했던 해수부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고 만약에 법률에 따라 이 차량이 시설에 포함되면은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오려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해양수산부 스스로가 신속하게 정책 결정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성매매 업소 90여 개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회원 20만 명을 거느린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겁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경찰이 급습합니다. 오늘 몇 시에 있는지? 오늘 아까 전에 5시. 쓰레기통에서 성매매 증거물들이 나오고 일회용 칫솔들이 수북합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손님을 기다리던 성매매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신문 좀 갖고 와보세요.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등 27명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무려 95개를 운영했습니다. 8,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 원 상당을 벌어들였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현직 법원 구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2천만 원의 자금을 대고 수익을 나눠 가지며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법원 경위가 근무 시간 중임에도 그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자금 들어온 걸 공범에게 통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범행을 합니다. 또 이 일당은 조직폭력배와도 손을 잡고 업소 간 연합체를 결성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불경 지역 최대 성매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아왔는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등 7명도 구속하고 성매매 남성 38명 등 1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식당과 카페의 실내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공청회에서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최종안을 발표한 뒤 빠르면 이달 초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는 하루 사이 33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백신 접종 완료율은 69.8%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 자료는 작성자와 보고자가 없고 수정돼 있거나 가려져 있다며 자료도 사본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주요 문건은 국정원 서버에서 받아온 것이고 자료가 허위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문건 작성자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남구 간만부도 앞에서 용당동 방면으로 달리던 25톤 탑차 적재함에서 맥주 100여 박스가 도로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2개 차로가 1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적재함 잠금 장치 고장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맹견을 풀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견주가 과거에도 목줄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 A씨는 과거에도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만 원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목줄 문제로 주민들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